금전이 뭐 내려앉습니다. 금전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내년에는 그 성과가 조금 있으실 형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뜻으로 움직이실 양반들은 큰 욕심 없으면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천부인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2025년 을사년에 우리 64세가 되신 분들이시죠? 우리 범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네. 우리 64세 호랑이띠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선생님 또 신점과 또 0점으로만 점사를 보시는 스님이잖아요. 네. 딱 신점으로 우리 64세 범띠분들을 딱 느껴보신다면은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고 좀 보이실까요? 이제 64세 이민생의 범띠를 가지신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요. 과거사를 많이 되새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사주궁이 되게 높으신 사주팔자들이 되게 세다고 그래. 뭐 범띠라서 뭐 센 것도 있겠지만 사주가 너무 세다 보니까 배우자를 만나도 내가 이 가장 노릇을 해야지 되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지 되고 그리고 배우자 인덕이 없습니다, 이 양반들이.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벌어서 열심히 강하게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열심히 사시긴 사셨는데 워낙에 사주가 세다 보니까 바깥에서 활동을 하셔도 이 시선들이 썩 좋지는 못하세요. 강한 내 주장이 너무 강하신 양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집이라면 고집이고 아집이라면 아집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두루뭉실하게 넘기면 좋은데 너무 강한 성격이 좀 많으시거든, 이민생의 양반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생 살면서 조금 부딪힘이 좀 많으셨지. 충돌이 조금 많게 사셨는데도 내 성격, 내 성향 이런 걸 가지고서는 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64세 같으면 그래도 노적을 조금 어느 정도 이게 쌓아 놓으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금전을 가지고 이제는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시기거든. 근데 그렇지. 이거를 재테크를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금전을 벌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또 생각을 또 무궁무진하게 또 많이 하셔,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여쭤보고, 있는 금전의 재물에 열심히 움직여서 내 고집과 아집대로 이만큼 일어났고, 이 가장 노릇을 해가면서 이렇게 사셨으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의논공론을 조금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집안에 들어오더라도 그걸 인정을 받기나 하나. 열심히 살아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또 탄탄하게 살고 싶으셔갖고 내 고집 아집을 한번 피우실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문의 좀 하셨으면 좋겠어.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그러면 선생님 봤을 때 이분들 64세라는 나이까지 좀 또 긴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네.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을까요? 많이 흘린 거는 금전 버는 데는 앞에 쓰셨던 양반이긴 한데 부양할 가족들, 이 자손들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셨다고 봐야 돼요. 지금도 전전긍긍이 금전 벌어서 자손들한테 희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벌어서 자손들한테 나가야 되는 금전이 좀 많으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학업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은 뭐 박사님까지도 만들어 놔야지 되고 그런 자기의 임무, 책임을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거든. 그런데 그거의 대가에 아픔을 갖고 계시잖아. 늘 그러시는 이 부모의 입장으로 다 사셨던 양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을 보면은 조금 외로워요. 어디다가 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자손들도 있으면 엄마 덕이라는 걸 알고 아빠 덕이라는 거를 알고 좀 이렇게 덕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 부모들이 뭐 덕을 알아주고 칭찬받으려고 자손들을 거느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서로의 양의 내외들도 만나서 서로 고생했습니다 이런 등두드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에요, 이 양반들이. 그래서 가슴앓이가 좀 많다. 이분들은 선생님 또 힘든 일이 있고 이런 고민거리가 있어도 주변에 말을 잘 안 하는 성향이에요. 그렇죠. 혼자서 속으로 삭히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또 장단점이라 해야 됐잖아요. 고집 아집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아픔을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내 아픔을 갖다 남하고 뭐 공유를 하고 의논 공론하고 이러시는 양반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아픔이니까 내가 알아서 그냥 치유를 하고 털털하게 사시려고 하셨던 건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고집을 조금만 내리셨으면 좋겠어. 여태까지 그래서 이만치면 오셨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잖아. 지금 시국이.
경기가 너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음. 이제 조금만 나태해지셔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네네. 또 지금부터 또 준비할 나이가 또 되게 중요한 또 시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올해부터 이분들 선생님 중세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을사년에 64살 이민생 분들이 올해는 조금 주춤해라 하는 형국이거든요. 금전을 벌어서 아까 뭐 어디다가 뭐 또 재테크를 해서 또 뭔가를 또 벌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조금만 주춤이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 섣불리 움직이지 말아라 하는 운이거든. 올해는. 그러니까 운이 조금 운이 완전히 가라앉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금만 내려서 좀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숨만 쉬어라, 한 몇 끼만 쉬어라. 그러니까 있는 금전 잘 차곡차곡이 금전을 쌓으셨으면 그거를 갖고 바깥으로 드러내시면 안 돼요. 드러내시면 오히려 손재가 들고 네. 적군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사들이 많이 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올해는 그냥 한숨을 돌리고 조금 내려앉히시고 그리고 내년 계획 목표를 조금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2026년 목표를 다시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굳이 뭘 무리해서 어떤 걸 더 넓힌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있는 금전을 지키고 있는 금전을 통해서 좀 불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네네네. 아무래도 또 연세도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큰 금전이 안 된다고 욕심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 올해 그럼 이분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나아간다면은 올해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대해봐도 좋을 거는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진 재물을 잘 유지를 해라 하는 건데 그렇다고 금전이 완전히 막 힘들게 파란만장하게 막 들어가시고 이러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새로운 목표를 갖고 또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새로운 뭐 자영업을 하시던, 근데 뭐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려고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양반들이 또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처음서부터 10걸음 걸으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의 재물이 완전히 뭐 사업장을 하던가 새 개인 사업을 하던가 이런 거 하신다 해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예, 금방 성과는 있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내년 운기를 봐라. 올해 새롭게 시작을 하시면 내년 운기를 봐라. 2026년도의 운기를 봐라. 그러니까 올해는 뭐 크게 금전이 뭐 내려앉습니다. 금전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내년에는 그 성과가 조금 있으실 형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뜻으로 움직이실 양반들은 큰 욕심 없으면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 괜찮네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 우리 64세 우리 범띠분들 또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당연히 금전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금전의 기운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금전의 기운 얘기로는 금전 쌓은 금전 남한테 뺏기지 마라. 그리고 금전의 운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65서부터는 이민생이라는 이 양반들이 한평생을 걸어오면서 그렇게 금전에 많이 허덕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금전이 많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하면은 또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금전이 또 모이고 이런 거를 가지고 사셨던 양반들이거든. 네. 그러니까 죽을 고비가 있다래도 죽을 정도까지 힘들지가 않고 뭔가 다른 기운이 운이 튀어서 그 자리를 또 메꿔주고 이렇게 해서 가셨던 양반들이기 때문에 크게 금전 같은 거에 대해서는 나만 잘하면 큰 금전의 이 구애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조심을 좀 한다면은. 네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아무래도 이분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지금부터는 당장 뭐 올해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말년을 또 준비해야 될 나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말년에 가서는 좀 전반적인 운세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올해 이 을사년에 새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는 양반들은 딱 3년, 5년밖에 안 보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3년, 5년 동안에 어디다 투자한 것도 계실 거고 3년, 5년 동안만 이 금전이 잘 풀어나면 큰 금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시지 않고 노후까지는 그래도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의 노적은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동안에 뭐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안 받고 하나의 힘든데 사주팔자를 갖고 센 사주를 갖고 열심히 달려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요. 다시 되돌아가서 힘든 20대, 30대에 막 40대 힘든 고비까지 넘어가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금전의 구애 같은 거는 크게 없으실 것 같아. 금전의 구애는 크게 없으실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말년으로 가면서 조금 더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민생이신 분들 고생하신 것만큼 노적이 제가 보기에는 아예 없는 재물복이 없는 양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의 재물복이 많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 뭐 금쪽이 노적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집 아집대로 이 띠대로 힘든 대로 이제 열심히 사셨잖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을사년에는 새해년에 또 새해년이 다가오고 이제 봄이 돌아옵니다. 봄이 돼가니까 눅 녹듯이 내 인생에 힘든 거는 조금 가라앉으실 거고 새로 또 이제 꽃 피는 시절이 조금 오실 거니까 그동안에 뭐 열심히 살아온 거 한번 나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조금만 여유 있게 가자. 3년만 딱 목표를 두고 움직이자는 계획대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하고 자세히 또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그럼요.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